82쪽에 숙제를 보겠습니다. 중단원. 자, 아무튼 좀 기억에 남아야 되거든요. 방학 때 했던 게 좀 기억에 남아 있어야지 학교 수업도 좀 수월해지고, 학교 시간에 뭐 좀 알아들어야지 학교 시간에 깨어 있거든.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하면 뭐 당연히 내신 점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외울 걸 좀 외워줘라, 제가. 이거를 좀 강조하네요. 문제 풀어볼게요.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이런 걸 다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염화칼슘 수용액의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근데 탄산 칼슘이 앙금이 되는 거예요. 탄산 칼슘이 앙금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탄산 칼슘. 탄산 칼슘 앙금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가르쳐줬는데 모르면 안 되고 가르쳐주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앙금 생깁니다. 탄산 칼슘 앙금. 탄산 칼슘 앙금이 생깁니다. 흰색 앙금이 생겨요. 나에서 탄산 칼슘 앙금이 생성이 된다. 맞지? 나의 질량은 가의 질량 플러스 앙금 질량과 같다. 아니에요. 가 질량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랑 똑같은 겁니다. 가가 지금 50g인데 반응이 일어나도 각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은 성질이 변하는 거야.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니까 성질이 변하는 거고요. 열린 용기에서 실험해도 같은 결과다. 이거는 앙금 생성 반응의 경우에는 연 상태로 해도 상관없어요.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기체가 발생하면은 열린 용기에서 반응하면 안 돼요. 열린 용기에서 실험해도 결과가 같다. 이거 맞습니다. 그 기억 리을. 2번이고. 이 한 문제 풀면서 되게 많은 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염산과 묽은 염산과 탄산 칼슘의 반응이다. 탄산칼슘이랑 묽은 염산 이렇게 산이랑 탄산 뭐 이런 거 반응하잖아.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염산과 탄산칼슘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를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반응시킨 거예요. 뚜껑 닫은 상태에서. 그럼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있어요. 근데 날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171.5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 원래대로. 근데 뚜껑 열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 나, 다의 질량을 비교하면 가랑 나는 같고 다보다는 다가 적죠. 다보다는 가, 나가 더 큽니다. 발생한 기체는 이산화탄소고 4번처럼 그렇죠? 자, 3번에 묽은 염산의 질량은 27.3g, 탄산칼슘의 질량은 10g이었다. 다 병 속에 남아있는 물질의 질량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37.3에서 32.9로 줄어든 겁니다. 발생한 기체 질량은 날아가 가지고 그런 거고 37.3에서 32.9네요. 32.9를 빼야죠. 32.9를 빼야죠. 그러면 얼마죠? 4, 6, 4.4g. 4.4g에 이산화탄소가 날아갔다.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전체 질량에서 지금 남아있는 애 빼고 나머지 날아갔으니까 4.4g이 기체가 발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에 반응해서 그러니까 염화은, 앙금, 염화은 2학년 때 배우지만 알아야 돼. 염화은, 앙금, AgCl 앙금. 나머지 이제 질산나트륨은 이제 물에 녹아 있어요.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반응하여 염화은과 질산나트륨 맞죠? 개수도 챙겨 보셔야 되는데 맞아요. 개수를 보시면 개수도 맞습니다. 1번은 맞고요.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네. 1번 맞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비가 1대1이다. 아, 왠지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기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기체 반응의 법칙은 아직 안 배웠지만 기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피비가 이 개수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기체 반응의 법칙 배우면 알 텐데, 아무튼 반응물이 뭐 1대1 대 생성물도 1대1이니까 부피비가 1대1인 것 같지만 기체가 아니면은 이게 부피비가 1대1로 나오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긴 한데, 일단은 3번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다. 이건 언제나 같은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도 그렇고.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 질량은 같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뭐 이거는 얼마 넣는지도 뭐 지금 모르는 거고 사실은. 열린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전보다 질량이 감소한다. 얘는 앙금 생성 반응이지. 앙금 생성. 앙금 생성 반응은 열린 용기에서 반응이 해도 돼요. 그거 아닙니다. 답은 1번, 3번이고요. 자, 5번. 자, 숯 같은 경우에 탄소로 되어 있는데 연소 반응입니다. 지금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산소랑 반응시키는 거고, 숯이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생겨서 이렇게 날아갈 거야. 그러면 얘는 질량이 줄어들 거고요. 강철솜은 철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물론 이제 개수는 있는데 뭐 대략 뭐 이렇게는 돼요. 하여튼 산화철이 돼. 산화철이 날아가는 애가 아니죠. 그러니까 산화철은 고체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철솜은 질량이 증가하고 숯은 질량이 감소하죠. 근데 산소와 결합하는 거는 맞습니다. 둘 다. 가와 나에서 모두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 아니고, 숯은 연소 전 질량이 연소 전보다 감소하죠. 날아가니까 감소, 그렇죠? 강철솜은 연소 전보다 질량이 증가한다. 일부러 다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좀 공부 좀 하라고.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졸릴 뿐인데. 나에서 연소 전후의 질량을 비교하면 결합한 산소의 질량을 알 수 있다. 이게 맞는데, 그러니까 연소 전에 강철솜의 질량을 재요. 나중에 또 재. 그러면은 산소가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거만큼 질량 알 수 있다. 이게 맞아요, 그렇죠? 답은 기억류 1번이고요. 자, 구리랑 산화구리다. 산소가 아니다. 구리랑 산화구리예요. 구리가 1g인데 산화구리가 1.25g 됐다라는 것은 산소는 0.25g 붙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이제 4g일 때 5g 됐으니까 1g 되겠죠. 구리와 산소의 질량 비가 몇 대 몇? 4대 1이죠. 4대 1. 근데 지금은 산화구리를 또 물어봤네. 산화구리 25g을 얻으려면 구리가 20g 들어가고 산소가 5g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25g 만들어질 겁니다.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합니다. 4대 1로 질량비로 반응해서 25g 만들어야 돼요. 5번이 답이고. 자, 도가니에 넣은 구리가루의 질량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질량 비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리와 산소의 질량 비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응하는 산소 질량은 달라지죠. 늘어나죠. 산화골이 생성되는 것도 늘어나죠. 비율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산화구리로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비율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3번, 5번이 답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마그네슘을 연소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되는 것인데 마그네슘 3g에 산소가 2g인 거죠. 왜냐하면 얘가 산화 마그네슘이잖아. 얘가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2로 반응하는 거야. 마그네슘과 산소 3대2다. 이게 맞아. 마그네슘 6g을 모두 연소시키면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은 10g이다. 맞아. 이게 산화 마그네슘이잖아요. 이거는 3g 연소하면 5g 생기기 때문에 6g 연소하면 10g의 산화 마그네슘이 생기죠. 산소는 4g 반응한 거고 마그네슘 15g을 모두 연소할 때 최소한 산소는 3대2잖아요. 3대2. 이거 맞잖아요. 그쵸? 산화 마그네슘 20g을 생성하기 위한 필요한 자, 그러니까 5분의 2만큼이 산소잖아요. 마그네슘의 5분의 2만큼이 산소잖아요. 그럼 4g 아니네. 8g이 필요하네. 산소는 8g이 필요하죠. 8g. 마그네슘이 3이고 산소가 2니까 산소는 8g 필요한 거죠. 20g 중에 5분의 2니까 마그네슘의 질량이 증가하면 반응하는 산소 질량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맞죠? 네. 답은 4번. 자, 열심히 하는 게 좋은데요. 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기체의 질량을 나타낸 건데 봐라. 이게 남는 기체 종류와 질량이야. 그러니까 산소를 0.8g이 남았대. 2.4g 넣는데 그러면 0.8g 반응하면 1.6g은 반응을 한 거예요. 반응. 근데 수소는 0.2g이죠? 그러면 질량 B가 몇 대 몇이겠어요? 질량 B 0.2 대 1.6이니까 1대 8이네. 1대 8 1대 8의 질량 B로 반응합니다. 언제나 1대 8의 질량 B로. 그래서 여기 1.6g 썼어. 1.6g 반응하면 얘는 0.2g은 반응하는데 근데 남았대잖아. 수소가 1.0g이 0.1g이 그러면 얘는 원래는 0.3g 넣은 거예요. 0.3g 이해 갑니까? 혼합한 산소가 지금 1.6g인데 1대 8이니까 수소가 0.2g까지 반응할 거야. 근데 수소가 남았어요. 0.1g이. 그러면 수소는 0.3g을 넣어준 거죠. 자, 0.2 대 1.6. 그럼 누가 수소가 0.2가 남죠. 맞잖아요, 그렇죠? 쓰기만 하면 아는데 쓰면 아는데 안 쓰니까 모르는 건데 살짝 쓰시면 아는데요. 머릿속에서 하면 모르고요. 1대 8입니다. 1대 8 수소와 산소 질량비. 가는 0.3 맞고요. 나가 틀렸네요. 나는 산소 0.2가 아니라 수소 0.2고 실험 1에서 생성된 물의 질량. 물의 질량은 두 개 더해야죠. 반응한 물질의 질량을 더해 주셔야죠. 이렇게 1.8g의 물이 만들어지는 거 맞죠? 일정 선분비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맞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 항상 성립하는 거고요. 일정 선분비 법칙도 지금 다 1대 8의 질량비로 다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도 성립하는 거지. 10번 암모니아 분자 모형이 이렇게 생긴 줄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NH3인데요. 그 다음에 원자 한 개의 질량비는 질소 대 수소가 14대 1이 돼. 그러니까 질소와 수소의 개수비는 1대 3이고 질소와 수소가 근데 질소 한 개가 14고 수소 한 개는
1이잖아요. 그래서 질소와 수소의 질량 비율은 14대 3이죠. 14대 3.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14대 3이에요. 근데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을 각각 짝지은 것은 25.5g의 암모니아 중에 17분의 14가 질소죠. 17분의 14가 질소입니다. 계산하기 어렵나? 그럼 좀 수소가 좀 쉬울까? 뭐 똑같아 보이는데. 17분의 3이 질소 14로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3.5? 3.5 맞나? 하여튼 얘가 지금 2배가 안 되나? 2배이네. 2배네요, 2배. 2배가 아닌가요? 2배는 아니네. 몇 배야, 이게? 17에 2분의 3배. (8.5) 2분의 3배네요. 네. 그러니까 2분의 3배 2분의 3배 1.5 3에 1.5니까 3, 5, 15 4.5겠다. 네. 이게 답이 되겠네요. 4.5 그쵸. 3번 맞죠? 네, 3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7의 2분의 3배가 25.5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수소도 3의 2.5배 2분의 3배 1.5배 질소도 1.5배씩 각각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볼트와 너트 20개, 30개를 이용해서 이런 화합물을 최대한 만든대요. 볼트를 20개를 다 쓴다면 너트는 60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볼트인 줄 아시죠? 뭐 이거 봐도 알긴 알겠지. 이게 B고 이게 N인데 볼트 20개를 다 쓰면 너트는 60개가 필요한 거야. 근데 60개가 없잖아. 없으니까 너트를 기준으로 해야 돼. 너트를 30개를 쓰면 볼트는 10개 쓸 거야. 10개.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화합물은 10개 만들어주세요. 10개. 자, 그 다음에 볼트 20개 질량이 20g이라고 써있네. 그럼 한 개는 볼트 한 개는 2g이죠.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이 25g이다.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얼마냐? 자, 볼트는 10개를 쓸 건데 그 중에 한 개당 2g씩이야. 근데 너트는 지금 5개네. 그러면 5개가 아니라 5g 났네요. 너트는 전체 5g이야. 근데 너트는 몇 개 썼는데 5g이에요. 30개를 썼는데. 그래서 너트 한 개는 30분의 5g이야. 그러니까 6분의 1g이야. 너트 한 개는. 자, 그래서 볼트 대 너트의 질량비. 그런 거 알 필요 없었구나. 일단 그냥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 20대 5죠. 볼트 20g 들어갔을 때 너트 5g이니까 4대 1이네. 4대 1 없어요? 다시 볼게요.
20대 5네. 20대 5 맞는데? 볼트 한 개 1g. 아, 1g이에요? 아, 그렇네. 볼트 한 개 1g이네. 볼트 한 개 1g. 미안해요. 볼트 한 개 1g이니까 볼트 10개 썼으니까 볼트 10g 쓴 거네. 그쵸? 우리 볼트 10g 쓴 거고요. 너트는 25g 중에서 10g 빠지니까 15g이네요. 2대 3이네. 2대 3. 비율은 2대 3이다. 2대 3. 너트 한 개의 질량 물어본 것 아니니까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었고, 다시 해볼게. 자, 일단은 20개랑 30개가 들어가면 이 화합물은 1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10개를. 그러니까 볼트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쓴 거야. 근데 여기 뭐라고 됐냐면 20개가 모여지면 20g이다. 그럼 10개면 10g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10g이 들어간 거예요. 전체 25g입니다. 그러니까 볼트가 10g이고 너트는 15g이니까 비율은 볼트와 너트의 비율은 2대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앞에 연습을 좀 스스로 좀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좀 자기가 스스로 풀어야지 자기 머릿속에 있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이제 물어보셔야 되고요. 자,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앞에서 배운 거는 이제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고, 다 정의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합물의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이 같다 이거고,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을 구성할 때 성분 원소의 질량 비가 같다 이거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들이 반응할 때입니다. 기체들이 반응할 때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할 때 또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져야 돼. 각 기체의 부피비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거를 게이-류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여러 번 실험해서 알아낸 거예요. 기체들은 반응할 때 부피비가 일정하게 반응하는구나. 부피비가 일정하구나. 이거 부피비야. 질량비 아니다. 부피비야. 그거를 알아냈습니다. 부피비가 일정하다. 뭐 이걸 알았어.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사실은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게이-류삭은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걸 끝이야.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은 자, 이렇게 개수비도 같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도 같다. 이런 말도 했어.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는 부피비랑 같고 분자수비랑 같다. 기체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 모든 기체 종류에 상관이 없죠. 모든 기체, 모든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아보가드로야, 사실.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법칙. 그래서 부피비가 분자수비와 같아진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은 고체나 액체는 빈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요 정도였는데 종류가 달라져. 어떤 입자의 종류가 달라져. 종류가 되게 커져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져요. 이렇게 입자가 커지면 부피 커져요. 그러니까 달라진다고 부피가. 기체는 고체나 액체는 입자에 따라 부피가 달라요. 개수가 6개 똑같이 있어도. 근데 기체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기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멀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커져도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전체 부피가 커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은 뭐 살이 쪄 애들이. 그러면은 공간이 넓어져야지 되는데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살이 쪄도 괜찮아. 6명 딱 들어가면 있으면 돼. 그래서 이 부피가 지금 상자 하나의 부피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부피가 똑같으면은 이제 수소 분자가 이 분자입니다. 또 분자. 원자가 아니에요. 분자야. 원자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으면 산소도 6개 있어요.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한데 이산화탄소도 6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류가 달라져도 부피가 똑같아. 그래서 기체는 근데 온도랑 압력은 똑같아야 돼요. 이게 왜냐면 샤를 법칙, 보일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온도 높아지면 부피 달라지잖아요. 같은 종류의 기체여도. 그러니까 온도,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 6개면 6개. 뭐 10개면 10개. 요거를 좀 아셔야 돼. 그래서 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 아직 개수비는 좀 놔두시고 하여튼 부피비랑 분자수비랑 같다. 이게 뭔 소리냐면 부피가 예를 들어서 1부피일 때 6개야. 그럼 부피가 2배가 돼. 예를 들어서 2배. 온도, 압력 똑같아. 그러면 여기에는 6개, 12개 들어가는 거예요. 부피가 2배가 되면 개수비도 2배가 되는 거예요. 부피가 2배가 되면 개수비도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집중을 해야지 아는 건데 이게. 자, 개수비가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 이렇게. 그럼 개수비가 지금 봐 2대 1대 2예요. 개수가 2배 하려면 부피가 2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수가 2배가 되려면 부피비가 2배가 돼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응식의 개수비가 2대 1대 2지. 그럼 부피비도 2대 1대 2야. 근데 이거는 기체만 그런 거야. 기체만. 응? 고체, 액체는 안 그래요. 기체만 그런 거고 분자수비도 2대 1대 2야.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분자수비가 2대 1대 2라는 거는 이 반응은 수소 2개랑 산소 1개가 반응하면은 수증기 2분자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반응은. 비율이니까. 암모니아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맞추는 걸 좀 연습을 했잖아. 그래도 그쵸? 암모니아도 기체입니다. 암모니아가 기체라는 거 좀 아셔야 되는데 암모니아 기체고요. 수소도 기체, 질소도 기체인데 이렇게 기체가 반응할 때 개수비가 1대 3대 2야. 그럼 부피비도 어때? 1대 3대 2야. 분자수도 1대 3대 2의 분자수비로 반응을 해요.
이게 사람이 눈으로 못 봐요, 사실은 기체는. 근데 이런다라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부피비는 잴 수는 있는데 개수비까지는 못 세요. 왜냐면 보이지도 않는데 뭘 세, 세기는. 근데 아보가드로가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은 같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네. 그러니까 부피비만 재도 개수비를 알 수 있어요. 부피비만 재도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뭘 개수를 어떻게 셉니까? 워낙 작아가지고 또 셀 수도 없어요, 사실. 근데 부피비만 재도 개수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피비는 잴 수가 있어요, 기체는. 부피 차지하는 공간은. 그래서 염소랑 수소랑 반응해서 염화수소도 기체입니다. 이게 기체. 기체인 줄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소랑 염소랑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된다. 개수를 맞추는 거 연습을 했잖아. 수소 2개니까 HCl도 2개 나와야 되고 그럼 맞아요. 개수비가 1대 1대 2야. 그러면 부피비가 기체 부피비가 1대 2대 2야. 1대 1대 2. 부피비가 1대 1대 2다. 자, 탐구를 보면 자, 수소기체 10ml 넣고 산소기체 5ml를 넣었어요.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점화기를 누른다. 점화기를 누르면 뻥 터져요, 이게 사실. 이거 넣고 하잖아, 그럼 뻥 터져, 불 꼰다. 그리고 수증기가 생겨, 수증기.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수증기가 생겨요. 뭐 요런 비율로 생겨요. 자, 반응 전에 10이랑 5 넣고 반응했더니 남는 애가 없었어. 그러면은 반응 부피비가 수소와 산소는 2대 1이다 이런 소리야. 남는 게 없잖아. 자, 근데 수소가 10이 남았어. 그럼 반응을 20 중에 얼마 한 거예요? 10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해도 항상 2대 1로 반응하는 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얘를 다르게 했더니 만약에 남는 애가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은 이때는 뭐 4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한 거잖아. 남는 애가 하나도 없으면. 근데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야. 계류사기 열심히 실험했더니.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부피비로 2대 1의 부피비입니다. 질량비는 1대 8인데 질량비는 1대 8이고 부피비는 2대 1이고 반응한다. 자, 다시 질소 28g과 산소 64g이 반응하면 이산화질소 92g이 생성이 됩니다. 그거는 질량보존 법칙이에요. 반응물의 질량의 합은 이제 생성물의 질량과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질량보존 법칙입니다. 이산화질소가 생성될 때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1대 2의 개수비로 결합을 한다. 그래서 질량이 일정하거든요. 질소는 14고 산소는 16으로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7대 16의 질량 비율로 결합을 한다. 질량 비율이 일정하다. 이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질량 비율이 일정하다. 이런 건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근데 이산화질소도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비가 1대 2대 2로 일정하다. 이거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부피비가 일정하다. 이거는. 부피비가 일정하다. 이거는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알아야지 이게 무슨 법칙이다 얘기하지. 질량이 보존이 됐다. 질량 보존 법칙. 질량 비가 일정하다.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의 부피비가 일정하다. 기체 반응 법칙. 에너지 출입은 조금만 이따 하고요. 개념 확인하기 1번부터 5번까지 해보시면 되고요. 1번에서 5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자,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각 기체 부피 사이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질소 10ml와 수소 30ml 반응했더니 암모니아 기체 20ml가 생성되었다. 이미 다 써있는 거잖아, 그쵸? 순서대로 질소, 수소, 암모니아 1대 3대 2 이렇게 되어 있다고 써있는데 그냥 쓰면 되죠. 자,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인 반응에서 기체 부피비는 분자수비와 같고 화학 반응식에서는 이걸 개수라고 하는 거죠. 개수비와 같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가 되는 거죠. 참, 부피비가 지금 2대 1대 2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부피비가. 이게 부피잖아, 부피. 2부피 반응, 1부피 반응, 2부피. 부피비랑 분자수비랑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거죠, 답이. 분자수비는 부피비와 분자수비랑 같습니다. 2대 1, 1대 2.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반응식을 보고 해라. 1대 1대 2예요. 개수비가. 개수비가 1대 1대 2예요. 그럼 부피비도 1대 1대 2다. 부피비도. 자, 20ml 넣습니다. 염소를 10을 넣었어. 그러면은 1대1로 반응해야 되는데 수소 10ml는 어떻게 돼요? 반응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30ml 생기는 게 아니고 질량 보존 법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1대1, 1대2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가 10 반응할 거고요. 염소도 10 반응할 거고 염화수소는 20이 나오는 거죠. 20ml 나오는 거죠. 20ml.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근데 반응을 자꾸 보셔야 돼요. 반응을 예. 그러니까 이게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 만들어질 때 2대 1대 2고, 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길 때 1대 3대 2지, 그쵸? 1대 3대 2. 이게 익숙해져야지 금방 풀어요. 이게 뭐 염화수소가 뭐지? 막 이러고 있어. 그거 뭐 사실 뭔지 알 필요는 없는데 문제 푸는데, 염화수소는 뭐 염산이야, 염산. 사실 염화수소를 물에다 녹여놓으면 염산이에요. 아무튼 얘가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1대 1대 2로 반응하잖아. 그러니까 부피비도 1대 1대 2야.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질소가 생겨요. 그게 좀 익숙해져야지 이거를 쉽게 풀어요. 1대 2대 2입니다. 이산화질소 뭐지? 뭐 이러고 있어. 그거 뭐 알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냥 부피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자, 스텝 1의 문제를 1번부터 6번까지 일단 풀어보시고요. 1번에서 6번.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 좋은데 해보십시오. 자, 바로바로 해결을 하셔야 되지요.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반응한 거다. 2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10ml씩 반응시킨대. 10 넣고 10 넣었대. 그럼 산소는 5ml밖에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2대 1이니까. 그래서 남는 애가 산소가 5ml 남는 거고, 얘는 5 반응하는 거야. 부피비가 2대 1대 2니까 수증기는 10이 나오겠죠. 10. 수증기 10에 산소 5ml가 남는다.
2번이 답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알아내야죠. 어떻게 알아내냐면 이제 1번을 보시면 자, B가 남았대 10이 30만 반응한 거지, 그쵸? 10 반응한 거고. 근데 20이 나왔지, 생성되네 20. 그래서 1대 3대 2지, 1대 3대 2, 1대 3대 2. 다른 걸로 해도 똑같아요. 다른 걸로 해도 2번 실험으로 하면은 A가 5가 남았어요. 그럼 25 반응한 거지. 25대 75대 50이잖아. 50. 1대 3대 2잖아. 맞죠? 똑같아요. 다른 걸로 해도. 답은 2번이고요. 자, 이런 거 나중에 니네가 뭐 고등학교 가고 화학을 배운다. 그러면 이런 문제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진짜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10이 남았죠? 그럼 20 반응한 거지. 20 반응한 거지. 30, 10. 그러면 반응 B가 어떻게 돼? 2대 3대 1. 1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부피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질량은 항상 늘어나긴 하겠지만 부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2대 3대 1이야 지금. 그래서 요렇게 둘이 반응한데 그럼 얘가 3이 되려면 얘는 40이 되면 되잖아. 이렇게 써가면서 하면은 풀어요.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모르죠. A가 10이 남겠지. 2대 3대 1이니까 40이 반응하면 그거에 2분의 1이니까 20이 생성이 되겠지. 맞죠? 이렇게 써가면서 푸시면 풉니다. 2대 3대 1이고 60에 3분의 2만큼 반응할 거니까 A는 40 반응하고요. 그럼 남는 애는 A가 10이고 C 같은 경우에 2대 3대 1이기 때문에 A가 20 반응하면 그거에 2분의 1이니까 20만큼, A가 40이죠. 40 반응하면 C는 20이 생성이 되는 거지. 기억은 A10이라고 써야 돼. A가 10 생기는 거고, 남는 거고요. 니은은 20만큼 생기는 거지. 자, 써가면서 풀면 풀립니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된다. 부피 B가 3대 1입니다. 3대 1대 2.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 같다. 이건 언제나 같은 거고 부피 B는 3대 1대 2다 맞고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 원자수는 같다. 원자수가 같은 게 아니라 분자수가 같은 거. 분자수. 근데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1부피에 수소 원자는 2개가 들어있네. 질소도 2개니까 원자수 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원자 몇 개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4개 들어있어요. 원자수가 같은 게 아니야. 분자수 비가 같은 거고. 답은 3번이고요. 수소 분자 30개는 질소 분자 10개와 완전히 반응한다 맞고. 완전이라고 쓴 건 이제 남는 게 없다는 뜻이죠. 자, 수소 기체 15리터와 질소 기체 15리터를 반응하면은 암모니아 기체 10리터가 생성이 된다. 맞지? 왜냐면 3대 1대 2니까 얘는 물론 10은 남겠죠. 질소는 10은 남는데 암모니아가 10리터가 생성되는 거 맞잖아. 3대 1대 2로 맞잖아. 자꾸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이산화질소 생성 반응이다. 이게 이산화질소고 부피비가 1대 2대 2네요. 자, 옳지 않은 거.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질소기체와 산소기체 원자수는 같다. 그거는 같아요. 아까는 다른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같아. 왜냐면 아이고, 뭐야 갑자기 없어졌어. 어떻게 하지? 질소는 N2로 되어 있고 산소도 O2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둘 다 2개씩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자수도 같은 거예요. 분자수도 같지만.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비는 1대 2대 2다. 맞고, 반응한 산소 분자와 같은 개수의 이산화질소 분자가 생성이 된다. 맞죠? 봐봐요. 2대 2잖아. 2대 2. 얘가 이산화질소야. 얘가 이산화질소 생성 반응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얘 두 개 반응해서 두 개 나오잖아요. 이거 맞죠? 반응하는 질소와 산소의 총 질량은 생성된 이산화질소 질량과 같다. 이거 맞아. 질량 보존 법칙. 이산화질소 30ml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질소는 20ml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5ml가 필요하죠. 15ml. 왜냐하면 이산화질소가 2대 2개 만들어질 때 1개 필요한 거니까 이산화질소가 30ml가 만들어지려면 질소는 15ml 필요하죠. 1대2니까 1대2니까. 1대2니까 15ml 필요합니다. 6번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하면 염화수소기체가 생성이 된다. 근데 이거를 반응식을 안 줬네. 이런 거는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 써있지 이거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개수 맞춰야 되잖아. 그쵸? 앞에 2 써야지. 그치?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3번은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수비를 알아내야 되고 4번은 부피비로 개수비 알아내는 거고 5번은 반응식을 줬죠 이 사람. 요걸로 해라 이렇게. 근데 얘는 안 알려준 거 아예 6번은. 안 알려주면 자기가 써야 돼요. 이렇게 써놓으시고 해야 돼요. 써놓고 반응 전보다 반응 후 분자수가 증가한다.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잘 봐요. 한 분자 반응해서 두 분자 나와. 그러니까 두 분자 반응해서 두 분자 나와.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증가한 게 아니에요. 두 분자가 반응해서 두 분자가 나오니까. 틀렸고요. 염소 분자 20개는 수소 분자 10개와 모두 반응하여 남지 않는다. 아니죠.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염소 분자, 이게 염소죠. 염소 분자 20개는 수소 분자 10개와 반응해서 10개 남겠지. 아니죠.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수소 기체 20ml와 염소 기체 20ml가 반응하면 염화수소는 40ml 생성이 된다. 맞죠? 1대 1대 2니까 20, 20 들어가면 40 나오죠. 답은 2번이고요. 열에너지 출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비례식이고 하나도 안 어려운데 잘 읽어보시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착각이야. 어려울 거다 이런 착각이고요. 이거 다 뭐 6학년 정도 수학? 그냥 비례식이에요. 비례식.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써져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화학 반응식에서 열 에너지 출입, 에너지 출입. 어떤 그 화합물을 만들 때 결합이 만들어질 때 그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결합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데 이게 끊어지거나 새로 붙거나 막 이래. 그러니까 화학 결합이 끊어지거나 결합이 생성되거나 이래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이래. 화학 결합에 화학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출입을 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막 이래. 그러니까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은 열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글씨를 읽어보시면 아는데,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다. 글씨를 안 읽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열 에너지가 나오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너무 당연히 그런 건데. 연소 반응. 자, 여기에 메탄가스가 나와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산소랑 반응을 해.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렇게 만들어져. 요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요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개수를 맞추려면은 수소가 4개니까 요 앞에 2 있어야 되고, 산소가 4개니까 요 앞에 2 있으면 되겠네. 자, 요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뭐 뜨거워요, 뭐 차가워요? 뜨겁잖아. 이게 열 에너지가 나오잖아.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열이. 그러니까 이게 발열 반응이지. 그러니까 발열 반응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손난로 철가루랑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철이라고 하는 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얘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하잖아 이거. 발열 반응이 일어나요. 발열 반응. 근데 이런 거는 여기는 외워야 돼. 요거는 발열 반응 한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반응을. 산화칼슘이랑 물이랑 반응하면 발열 반응이 돼요. 이거는 이제 군대 가면은 이런 게 있어. 이게 뭐 비상식량 중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전투식량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좀 밥을 야외에서 따뜻하게 먹고 싶어. 여기에다가 구멍을 똥똥 뚫어가지고 물을 넣어. 얘가 산화칼슘 반응하면서 막 반응하면서 이게 따뜻하게 돼. 산화칼슘이랑 물이랑 반응하면은 열이 발생해. 요런 컵은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건가 보네. 근데 이게 단점은 일회용이에요. 사실 산화칼슘이랑 물이랑 반응하는 건 일회용이야. 요거는 모르겠다. 요런 컵이 있는지는. 손난로도 일회용이죠. 사실 이거는. 이거는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셔야 돼. 이거는 발열 반응에는 연소 반응과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염화칼슘과 물의 반응. 염화칼슘은 눈 오면은 이제 길가에 뿌리는 거 있어요. 그 염화칼슘인데 그거 물하고 눈하고 반응하면서 눈이 녹아. 일단 열나가지고 눈 녹아요. 눈이 녹은 다음에 뭐 어느 점이 내려가서 빙판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하여튼 염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 열이 발생하고, 산염기 반응. 산이나 염기와 물의 반응. 산이나 염기가 물에 녹을 때,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플러스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중화 반응. 철가루와 산소 반응. 금속이 녹쓰는 반응. 산화 반응이죠. 이것도 산화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좀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녹쓰는 거는 산화고요. 산소랑 반응하는 거고, 금속과 산, 뭐 염산 이런 거. 하여튼 뭐 그거랑 반응. 동물의 호흡. 얘네가 호흡하면서 열 에너지 나와서 니네 몸이 따뜻한 겁니다. 요런 거는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 이거는 이 종류를 외우셔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외우셔야 되고, 흡열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 가기 때문에 주변에는 온도가 낮아져요. 걔가 열 에너지 흡수해 갔으니까, 흡수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흡열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자, 소금이 물하고 녹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에너지 흡수해요. 소금을 만들 때 걔가 차가워져요, 사실.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이런 거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외워야죠. 질산 암모늄하고 물하고 반응하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차가워져. 그거를 냉 찜질팩 같은 거 만들어요. 초등학생들이 이런 거 실험하거든요.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 반응.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 반응할 때 열에너지 흡수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 분해. 요거는 이제 열을 줘서 분해가 일어나는 거야.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 에너지를 줘서 분해가 일어나. 그러면 흡수한 거죠. 열 에너지 흡수한 겁니다. 전기 에너지 흡수. 이것도 흡열 반응이라고 하시면 돼요. 전기 에너지니까 무슨 뭐 열을 흡수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에너지 흡수한 거기 때문에 물의 전기 분해도 흡열 반응이고 빛 에너지 흡수, 광합성 할 때도 흡열 반응입니다. 빛 에너지 형태로 흡수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실험은 수산화바륨과 염화바륨을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이게 뭐 한 거냐면 밑에 사실은 이제 물이 좀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여기 물이 있어요. 물. 근데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반응을 해. 그러면 얘가 열을 흡수하죠. 흡열하죠. 흡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열에너지 흡수해서 물이 얼어요. 얼어서 얘가 이 판때기가 붙어서 올라오는 거야. 자, 이거 봐봐. 나무판 위를 물로 적신 다음 이 물이 있어. 그 위에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넣어 비커를 올려놓고 반응을 시키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나무판과 삼각 플라스크 사이에 있는 물이 얼어서 흡열 반응한 겁니다. 열에너지 흡수한 겁니다. 나무판이 비커에 달라붙는다. 따라서 반응 후 비커를 들면 나무판이 함께 들린다.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바륨 반응하면은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 요게 이제 그런 팩인데 요거 만들 때 있잖아요. 이거 얼마 전에도 초등학생들 만들었는데 질산 암모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다 물을 집어넣은 팩을 하나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다니다가 너무 더워. 그러면 이거를 꾹 눌러가지고 물을 터트려. 그럼 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아가지고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원하게 돼요.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철가루랑 숯가루 이런 거 넣고 뭐 소금, 질석 이런 거 넣고 열 봉합기로 봉합한 다음에 흔드는 거는 이제 산소를 좀 공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막 흔들잖아. 반응 빨리 하려고. 그럼 손난로가 따뜻해지는데 그거는 철가루가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 처리되면서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아까 얘기한 거 방금. 물을 터트리는 거예요. 그 물이 나와가지고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차가워지는 겁니다. 자, 되셨지요? 물론 이제 바로바로 다 외우지는 못했겠지만 옆에 거 잘 보시면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자, 6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시고
해봤어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에너지 방출, 발열 이렇게 써보시고요.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그 애가 열 에너지 흡수에 갔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는 거고요.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자, 소금이 물과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소금과 물의 반응은 흡열 반응이죠. 자꾸 써보셔야지 압니다. 질산칼 암모늄이 물과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래서 손냉장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뭐 냉장고를 만들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22쪽. 자, 자꾸 읽으세요. 발열 반응, 열 에너지 방출하는 것이고,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고, 연소 반응, 산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열 에너지 방출한다. 흡열 반응은 에너지 흡수하는데, 그럼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고요. 소금과 물이 반응해서 녹을 때,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열 에너지 흡수합니다.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할 때, 식물이 빛 에너지 흡수하여 광합성할 때 이런 건 흡열 반응이다. 또 읽어. 자꾸 읽으세요. 자, 발열 반응 가운데 이렇게 조리하는 거 있고요. 연소 반응 이용해서 손난로, 발열 깔창도 있나 보네. 아, 그래? 그런가 보네요. 예, 철가루랑 산소랑 반응할 때 발열 도시락, 발열 컵은 산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입니다. 흡열 반응에는 에너지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건데 냉찜질 주머니는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을 이용한다.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은 열 에너지 흡수한다. 되셨지요? 자, 7번부터 나머지 문제 다 풀어보겠습니다. 안 한 거. 7번부터 19번까지 다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7번.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에너지가 출입합니다. 물질이 연소하는 반응 모두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에요. 이게 따뜻하잖아. 연소되면 타면.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므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죠. 주변에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해 갔으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식물이 빛 에너지 흡수하죠. 이것도 흡열 반응이다. 광합성, 발열 도시락, 냉찜질 주머니 등은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을 이용한 제품이다. 맞아요. 염화칼슘과 물의 반응에서 같은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반응은 호흡은 열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발열 반응. 물은 전기 분해할 때 에너지를 내가 주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얘가 흡수하는 거야. 흡열 반응. 철이 녹슬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산화철 발열 반응. 열로 분해하는 거지. 열로 분해. 그럼 얘는 열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 흡열 반응.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산염기지. 산염기. 산염기 반응은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중화 반응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 발열 반응. 그래서 같은 발열끼리 모으면 기역, 디귿, 미음이고요. 흡열끼리 모으면 니은, 리을이네요. 예. 답은 2번. 에이, 기역, 디귿, 미음도 있네. 아, 내가 이걸 안 읽었구나. 미안해. 염화칼슘과 물의 반응은 무슨 반응이지? 발열 반응, 발열 반응. 그 발열 반응이랑 같은 거 뭐라고 되어 있군요. 그 기역, 디귿, 미음 4번이네요. 발열 반응. 염화칼슘이랑 물의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문제를 못 맞췄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염화칼슘과 물은 발열 반응이다. 동물의 호흡은 발열 반응이다. 전기분해는 에너지를 흡수한 거, 걔가 흡수한 거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다. 철이 녹쓰는 거 발열 반응이다. 열분해 반응, 열을 주는 거니까 걔가 흡수하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고, 산과 염기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이거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틀리면 틀린 건데 공부를 해라 이거야. 지금 이 순간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건데.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은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흡열 반응. 얘가 흡수합니다. 흡열. 그럼 열에는 흡수하니까 차가워지니까 물이 얼어요. 그래서 나무판이 붙어요. 얼어가지고 붙어요. 자, 삼각 플라스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고요.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다. 이게 맞아요.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은 흡열 반응, 흡열 반응. 이걸 외우는 거예요.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나무판 위에 물이 얼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므로 이거는 거꾸로예요, 사실. 얼면서 열 에너지 방출하기는 방출해, 사실은. 발열 반응, 어는 거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근데 삼각 플라스크 안에 물질이 녹는다. 뭐 하여튼 이거 아니야. 이 반응을 이용하면 손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손냉장고 뭐 이런 거 만들 수가 있죠. 틀렸고요. 온열장치. 열이 발생하는 거. 소금과 물이 반응하면 흡열이지, 흡열. 철가루 산소 반응하는 건 발열입니다. 손난로 말하는 거죠. 산화칼슘과 아닌 거 고르라고 돼 있군요. 1번이 답이고, 산화칼슘과 물은 발열입니다. 발열. 황산이 물에 녹을 때 이게 발열이에요. 뜨거워져요. 염산과 마그네슘, 금속이 산과 반응할 때 발열입니다. 발열 맞아요.
자, 11번. 같은 부피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거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데, 기체의 부피비는 원자수 비와 같다가 아니라 분자수 비입니다. 분자수 비. 원자수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다를 수도 있어요. 부피비는 분자 크기에 비해 같다. 상관없고 개수비입니다. 부피비는 분자 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고 화학 반응에서 기체 부피비는 화학 반응의 개수비와 같다. 맞습니다. 개수비와 같은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질소 한 분자와 수소 세 분자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두 분자가 생긴다. 뭐 이런 반응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질량도 알려줬네. 1대 14라고. 수소, 질소 질량이 1대 14라고 알려줬네요. 자, 반응하는 질소와 수소의 분자수는 같다. 안 같잖아. 1대 3이잖아.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기체의 질량비는 1대 3대 2가 아니죠. 이거는 개수비고 부피비죠. 부피비가 1대 3대 2고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비는 1대 3대 2죠.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수소의 부피비는 이건 부피비가 아니라 이거는 질량비라고 해요. 질량비는 14대 3이고요. 생성되는 암모니아 분자 수는 반응하는 질소 분자의 2배이다. 2배인데 어떻게 보면 알아요? 질소 하나 반응했을 때 암모니아가 2개 나오잖아. 2개. 2배잖아. 2배. 2배야. 보면 알아. 13번 화학 반응에서 열 에너지 출입을 이용한 제품입니다. 자, 철이 녹슬면서 열 발생하는 거야. 따뜻해지고요. 생성물이 산화철이 맞아요. 이런 거 안 읽어두면 모르죠. 생성물이 산화철이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 주변의 온도가 변한다. 부직포 안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소금과 물이 반응하면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 차가워져. 답은 5번이고요. 밑에 또 있었구나. 14번에 탄산수소 나트륨. 이런 거 이제 베이킹 소다인데 부풀어 오르는 까닭. 이게 열분해가 일어나. 열분해.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이산화탄소가. 그 기체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자, 이거네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2개 권류라고 돼 있네. 근데 이거 열을 흡수하여 분해되기 때문에 이거 분해돼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부푸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킹 소다를 넣어요. 일부러 빵 만들 때. 자, 심화 문제 같은 거죠. 만점 도전 문제는 잘 봐라. 자,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할 때 반응시킨 기체와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의 부피비를 나타낸 것이다. 얘가 하나도 안 남았네. 어려운 것 같지만 엄청 쉬운데 부피비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야? 2대 1로 반응한 거지.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다른 것도 돼요. 다른 것도. 근데 이걸로 먼저 알아야 되네. 그러니까 나에서 2대 1인데 얘가 2 반응하고 그러니까 15 다 반응하고 1이니까 얘가 7.5만 반응했겠지. 그래서 7.5가 남은 거지, 얘가. B가 7.5가 남은 거죠. 그렇죠? 이해 가시나 이거? 그러니까 얘가 2대 1이니까 얘가 10 반응하고 얘는 5만 반응했겠지. 그러니까 15가 반응 안 했잖아요. 그럼 15가 남은 거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B가 남네. B가 여기는 B가 남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대 1인데 얘가 5만큼 반응하니까 얘가 10만큼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A가 15만큼 남을 거야. A가 15가 남네요, 이렇게. 그리자면 A가 15 남음. 뭐 이런 거 물어볼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의 화학 반응식은 A가 2개 반응해야 되고요. B가 하나 반응하고 C는 3개 나오나? 3개 나오나? 3개 나오는지 어떻게 알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억은 요거는 아는데 얘는 몰라. 얘는 몰라. 얘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가와 나에서 남는 기체 종류 같다. 물어봤네. 가와 나는 B가 남아. 됐죠? 다를 기준으로 양쪽 그래프 기울기가 같다. 안 같은 것 같은데? 안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렇게 15가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잖아. 한 칸에. 한 칸에. 안 같아. 그지? 안 같아. 자, 기체 A를 40ml가 모두 반응하게 하려면 B는 20ml가 있어야 된다. 맞네요. 2대 1이니까. 이게 뭐가 엄청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 읽어보시면은 되는데 그래도. 답은 3번이고요. 차곡차곡 읽어보면서 이제 따지셔야죠. 이게 맞나 안 맞나. 자, A와 B가 연소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이제 산소랑 이제 반응하네요. 둘 다. A의 연소 반응 후 기체 부피가 증가한다. 근데 A와 B는 둘 다 기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체. 자, 잘 봐요. 기체가 7개가 반응해서 3 더하기 2에서 6이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수가 줄어드니까. 감소하죠. 그러니까 개수비가 지금 2대 5대 4대 2인데 7개 부피만큼 반응해서 6부피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거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B의 연소 반응 후 기체 분자수는 감소한다. 얘가 1개랑 5개 반응해서 기체의 다 기체거든요. 생성물 기체다. 수증기 기체 7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소 반응 후 기체 분자수 감소한다. 아니네. 6개가 반응해서 7개가 나오니까 아니네. 같은 부피의 산소로 연소시킬 수 있는 기체 부피는 A보다 B가 크다. A가 크네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5부피로 얘는 2부피, 얘는 1부피. A가 크네, A가. A가 B보다 크다. 맞네. A가 B보다 크다라고 써 있으니까 맞네요. A와 B를 연소시켜 같은 부피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때 산소의 부피는 A와 B가 같다. 산소는 B가 더 많이 반응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봐봐. 지금 현재는 5대 5로 반응했을 때 4대 3이야. 근데 얘를 4만큼 늘리려면 얘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부피는 B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부피의 이산화탄소를 만들 때 산소가 B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좀 어렵죠. 이건 그래도. 자, A와 B가 10ml씩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얘가 10씩 한대요. 수증기는 B가 A의 2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2대 1로 했을 때 수증기가 2대 4야. 근데 같은 부피로 하니까 얘를 2로 늘릴게 이렇게. 그럼 얘는 8이야 8. B가 A의 2배가 아니라 4배네요 4배. 4배네요. 같은 부피만큼 반응하면 4배 더 많이 생기네. 다시 봐봐요. 2대 1인데 지금 2대 1인데 수증기가 2만큼 얘는 4만큼. 근데 같은 부피의 A와 B를 반응한대. 그럼 얘가 2배 하면 되잖아. 같은 부피. 그럼 얘 8개 나올 거 아니야. 4배죠 4배. B가 A의 4배이다.
7번. 자, 끝까지 해볼게요. 시간 조금만, 한 3분만. 자, A가 남았어. 남았지? 얘가 30 반응한 거고 60 반응한 거야. 1대2로 반응하는 거야. B가 20이 남았어 이게. 그럼 80 반응한 거죠? 1대2죠, 그쵸? A를 완전히 반응시키려면 B는 100만큼 필요한 거지. 1대2로 반응하니까. 1대2로 반응하니까 100만큼 필요하다. 그렇게 쓰면 되고요. 자, 메테인 기체가 연소하여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부피 관계이다. CH4 메테인이고요. O2 2개 필요합니다. 반응식을 써보시면 그럼 CO2와 H2O 이 2개 생깁니다. 이렇게 아까 잠깐 쓴 적 있는데 화학식을 써라. 가는 화학식을 쓰라라고 하는 건 H2O를 쓰는 겁니다. 반응식을 쓰라고 하면 이거 써야 되는데 화학식을 쓰라라고 하면 이거 써야 되고. 자, 근거는 물이 뭐 이 부피만큼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부피비 2로 되어 있는 애가 지금 물인 거죠. 메테인 10리터를 모두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기체 부피. 메테인과 이산화탄소는 1대1이야, 1대1. 그러니까 10리터 반응하면은 10리터 생겨요. 풀과정 지금 조금 생략하고 있는데 1대1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대1이기 때문에. 기체 부피비가. 자, 얘는 뭐 하는 애라고 얘는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그래서 뭐 냉찜질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흡열 반응.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열 에너지 흡수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느덧 3주 만에 좀 어려웠던 부분을 끝내긴 한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어려운 부분이 계속 나오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3학년 부분은. 숙제로 네. 84, 85. 84에서 85 숙제. 네, 수고 많았습니다.